안녕하세요. 대터의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가투가 개인 사정 때문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줬고요. 오늘은 저 혼자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완전히 맞췄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딱 월요일 개장 첫 10분밖에 안 틀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60원대까지 쭉 빠졌기 때문에 저희는 맞춘 걸로. 먼저 이번 주 환율 어떻게 움직였는지 말씀드리면요.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달러원 환율 저점은 1159.90, 고점은 1177.30, 그 다음에 오늘 20일 금요일 종가는 1160.60원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 파트너인 가투는 58원부터 78원 얘기했었는데, 네, 완전 정확히 맞췄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미중 무역 합의라는 게 얼마나 서프라이즈인지, 그거를 이 환율이, 달러 환율이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월요일 날,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 계속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구심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된 건가? 합의문 공개도 안 하고, 언론에선 비판 기사만 쓰고, 이게 뭐지?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었지만, 중국 지표는 잘 나왔습니다. 중국 산업 생산 같은 지표가 잘 나와서, 달러 위안은 결국 6.9대로, 저희가 포치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그 포치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위안화 강세는 결국 또 원화 강세로 연동이 되니까 달러 원이 빠졌었고요. 그 다음 날에도 계속 빠졌는데, 이제 다음 달 초에 워싱턴에서 합의문에 대해서 서명할 거다. 네, 이런 거는 이제 실제로 미중 무역 합의가 되긴 됐다는 얘기를 좀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발언이니까 계속 역외 세력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그런 달러 매도세를 보였기 때문에 계속 빠졌고요. 수요일엔 약간 반등을 했지만 계속해서 네, 위험 자산 선호 지속, 영어로 이제 리스크 온이라고 하는데 리스크를 켰다는 거죠. 우리 다 위험한 대로 달려가 봅시다. 위험 자산, 주식, 그 다음에 신흥국 통화 이런 거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하지만 1160원대에서 접어들면서는 하락세가 약간 둔화되면서 결국 60원 선까지 약 59.9를 찍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였고요. 결국 미중 무역 합의의 이 놀라운 여파가 한 주 동안 지속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미중 무역 합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그 직후에 나왔던 그러니까 이번 주 초반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시면 중국에서는 이거 윈윈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언론들은 트럼프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루즈루즈라고, 모두가 패하는 결과 무슨 아니, 쌍방이 협상을 했는데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연합뉴스 기사인데 유명한 경제학자죠. 폴 크루그먼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패배했다. 응? 저희는 이겼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중국 반응은 뜨뜻미지근 뭐 합의문을 공개하지 말자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빅딜이라고 썼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시면, 크루그먼 교수는 이날 트럼프는 승리를 주장하려 하겠지만, 네, 자기도 아는 거죠. 하지만 진실은 이분이 보는 진실이죠. 무역전쟁에서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다는 것. 윈윈이 아니라 루즈루즈라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트럼프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왜냐? 관세 부담한 거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이다. 네, 이 관세, 그러니까 이제 100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25% 관세를 맞아서 125원이 됐다 했을 때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125원을 냈겠죠? 근데 중국은 똑같이 100원을 받아갔으면 25원이 미국 정부에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관세가 경제에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뭐 단순화를 시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만, 이제 125원으로 비싸졌다, 중국산 물품이 비싸졌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안 사겠죠. 네. 안 샀을 때 안 좋은 겁니다. 네. 미국 사람들은 싼 걸 사고 싶은데 중국산이 제일 싸고 뭐 품질이 나쁘지 않아서 그걸 썼던 사람들이 그걸 못 쓰게 되거나 아니면 비싸게 돈을 주고 삼으로써 이제 그 만족, 효용이라고 하죠. 경제학에서는 이 관세로 인해서 미국 소비자들의 효용이 줄어든 거예요. 그럼 결국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중국도 일부 부담을 했겠지만 미국 소비자들도 결국 비싸게 주고 산 거다.
자, 그럼 이렇게 관세를 매겼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수요가 만약에 줄어들면 자기들 수출이 줄어들게 되니까 또 이쪽도 고통을 받게 됐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의 경제에 타격을, 그러니까 중국산 수입을 미국이 덜 함으로써 중국 경제에도 타격을 입혔고, 그 다음에 뭐 살 사람들은 사겠지만 그 돈은 다시 세금으로 미국 정부에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거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 부분 설명이 미흡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겨서 중국산이 비싸졌어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 중국산에 대한 수요를 줄였다.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안 되니까 울면서 그 중국 쪽에서 수출 단가, 이 원가를 낮추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미국의 소비자 가격이 원래의 100에 맞도록 중국에서 원가를 80으로 내려요. 자,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똑같으니까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수요량은 그대로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결국 중국만 버는 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자의 효용은 그대로가 되고, 그다음에 이 관세 20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트럼프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했고 미국 경제는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크루그먼 교수는 그건 안 좋은 거다. 미국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여야만 하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100원 원래 받던 100원 똑같이 받아갖고, 네, 그런 가격만 비싸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실증적인 좀 통계나 뭐 경제 통계를 좀 해봐야 되고, 네, 그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라서 현재로서는 뭐 어떤 게 진실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분이 경제학자니까 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또 환율 문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 매긴 만큼 위안화가 약세면 중국의 수출자들은 네, 손해를 볼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자, 이건 어려워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첫 번째 논거는 관세 부담을 미국의 소비자들이 결국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점은 이 미국이 너무 변덕스러워져가지고 결국 이 미국이 하는 말 자체가 되게 약해졌다는 거예요. 되게 뭐 팔랑팔랑팔랑 뭐 이랬다 저랬다 될 거다 안 될 거다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협상 상대방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미국 동맹국들은 미국을 신뢰하지 않고 기존의 적들, 미국의 적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뭐든지 다 해줄 것 같기도 하고 뭐든지 다 안 해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믿지 않고 트럼프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서 결국 이 미국의 국력이 약화됐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 중국은 졌어요. 실제로는 졌기 때문에 이거는 자 미국이 이겼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도 이긴 거다. 윈윈이다. 뭐 이렇게 우기고 있는 중이고, 이 크루그만 교수나 미국의 이제 트럼프를 싫어하는 그런 주류 언론 매체에서는 이게 뭐 별 영향도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행되기가 어렵고 그런 의구심이 있고, 이행이 되더라도 이 합의 폭이 워낙 작기, 완전 스몰 딜이기 때문에 별로 영향이 없다. 앞으로 관세를 더 내린다고 하지만 중국을 어떻게 믿으며 트럼프를 어떻게 믿냐. 그래서 계속 폄하하기 바쁘죠. 하지만 이 중국이나 미국 주류 언론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들의 나름의 논리, 미중 무역 합의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 나름의 논리를 세웠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국의 트럼프가 이겼다. 중국이 접고 들어갔고 관세를 별로 안 깎아줬고, 그다음에 중국의 많은 부분들, 지식 재산권이라든지 환율 문제, 금융시장 개방, 그다음에 농산물 구매까지 여러 가지에서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 차이, 국력 차이, 그다음에 중국의 그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뭐 부채 지금 계속 그 기사를 보면 중국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실제로 디폴트가 증가했다고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이 이 무역 분쟁,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으로부터 타격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합의를 하고, 그런 면에서 시장은 달러원의 환율을 내려 보듯이, 그리고 코스피가 전고점이 2200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이런 걸 봤을 때 시장은 놀라고 좋아하고 있다.
경기 부양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기사는 보고요. 다음 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투의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1150원 저점에 고점 1170원.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제가 지금 60원이니까 위아래로 뭐 거의 뭐 횡보라든지 약간 빠질 수도 있고 약간 오를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하락세 위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 이제 내년 상반기에 글로벌 경기 그다음에 한국 경기도 턴어라운드 안 좋다가 좋아지는 걸로 턴어라운드 돌아가면서 리스크온 분위기,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주식도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지난 5월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2250까지 올랐었던 점을 감안할 때 기대감만으로 2250에 올랐으니까 합의가 지금 이루어진 마당에서는 조금 더 현재의 2200선보다는 더 오를 가능성이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1월에 미중 무역 협상 합의문도 이제 실제로 공개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번역 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적인 이 국내법적으로 양쪽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기술적인 측면만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공개를 못할 뿐이고, 1월이 되면 서명식도 어떤 형태로든 하고 합의문도 공개를 할 거다. 이런 것들이 1월 초로 예상한다는 뭐 그런 코멘트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 다음에 수급상 달러원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상의 연말 월말일 뿐만 아니라 12월 말로 접어드니까 내고 그러니까 수출업체들이 이제 달러를 받아서 자 경상수지 흑자를 봤으면 수출기업들이 달러를 많이 들여왔다는 얘기고 수입보다 수출이 컸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달러를 팔아가지고 원화를 만들어서 회계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그런 수급 상황을 달러 공급이 많은 수급 상황을 감안한다면 환율의 추가 하락은 가능해 보인다. 네, 이렇게 전망을 가투가 했습니다. 저 대사는 어떻게 전망하냐면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네, 첫 번째는 자 이제 200일 이동 평균선인 1170원대 중반은 너무 많이 멀어졌고요. 연말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수요 공급상 달러 공급이 많아질 때가 되었고, 그다음 외국인들이 이제 내년 경기 좋아질 거다. 똑같은 얘기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오를 수 있고 원화라든지 이런 신흥국 통화, 위험 통화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딱히 뭐 매수 주체, 달러 매수 주체는 안 보입니다. 다만 11월 저점이 1154원이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약간 하락세가 좀 둔화될 수가 있어서 40원대는 당장 보긴 어렵고 게다가 이제 다음 주에는 뭐 크리스마스도 껴있기 때문에 거래일도 좀 적어서 저는 하단 1150원, 그다음에 상단은 1167원으로 해서 조금씩 더 하락하는 그런 달러원 환율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이제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요.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데터의 주간 환율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